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5년을 만난 민수는 제게 완벽한 남자였죠. 다정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도 달콤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기적처럼 저는 임신에 성공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민수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는 제 배에 귀를 대고 아직 들리지도 않을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했죠. 그런 민수를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임신 3개월 즈음 민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던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모임이 생겼다며 집을 비웠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도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어요.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인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영야, 혹시 민수 오늘 야근한대? 응, 그러던데? 왜? 아니, 내가 방금 강남역에서 민수 본 것 같아서.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강하게 부정했죠. 아니야, 우리 민수 아니야. 비슷한 사람 본 거겠지. 통화를 끊고 바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역시나 받지 않았고 한참 후에 문자로 회의 중이라 통화 어려워.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답장만 왔죠.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회식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영이의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그 후로 민수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죠. 늦은 귀가, 주말 모임, 갑자기 많아진 업무용 전화.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민수는 또 회사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갔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제가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수를 몰래 따라갔어요. 차를 타고 나가는 민수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죠. 그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나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민수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더니 그대로 입을 맞추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차를 돌려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전부터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은 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결혼식 전날에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라면 아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어머니, 제가 방금 민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입까지 맞추더라고요. 이제 전 어떡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다 그러는 거야. 능력 없는 내가 참아야지. 임신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또 한 번의 배신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겨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평소 무뚝뚝하셨지만 제 얼굴을 보시곤 바로 아셨나 봐요. 무슨 일 있니?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흐느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남편이 외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응까지. 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셨어요. 30년간 강력계에서 일하시다 1년 전에 퇴직하셨죠. 늘 법과 정의를 중요시하셨고, 그래서인지 저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뚜렷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폭발하지는 않으셨죠. 대신 차분하게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네가 지금 당장 분노하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내 건강과 뱃속 아이가 더 중요해. 일단 내 남편한테 돌아가렴. 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지금 이렇게 뛰쳐나오면 나중에 이혼할 때 불리해질 수 있어. 일단 돌아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내가 모든 증거를 모아줄게. 그리고 그 후에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돼.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는 갔지만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득하셨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냉정하게 움직여야 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결국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랑 싸워서 잠시 친정에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돌아오라고 했어요. 연기의 달인이었죠.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2명의 남자와 함께요.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형사였어요. 자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장인어른,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죠. 이건 네가 지난 3개월 동안 박지원 차장과 만난 모든 증거야. 호텔 출입 기록,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내용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지원 차장의 남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했죠. 장인어른,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고. 거짓말 그만해. 아버지의 고함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내 딸이 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넌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것도 내 직속 상사와. 이게 말이 되니?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아버지의 신호로 형사가 문을 열었고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우리 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셨어요. 협박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지 보여드리려고요. 아버지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민수와 그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게 다 무슨.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차장의 남편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회사의 이 자식과 그의 아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또한 민수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은영야, 이건 다 오해야. 우리 민수가 잠시 실수한 거지. 제발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줘. 얼마나 가식적인지.
불과 일주일 전 능력 없는 내가 참아야지라고 말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간절한 부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남자들 다 그러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참아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내 딸의 몫이야. 은영이가 원한다면 이 모든 증거는 회사에 제출될 거고 직장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이 청구할 위자료는 적어도 5천만 원은 될 거야. 민수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했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예쁜 딸이었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은영이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민수의 외도 사실은 결국 회사에 알려졌고 그와 박지원 모두 해고되었어요. 특히 박지원의 남편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해요. 민수는 그 후로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불륜 스캔들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해와요. 손주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매번 거절해요. 어머니,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참을 수가 없네요. 이제 저와 제 딸은 새 출발을 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오픈했고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배신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때보다는 훨씬 행복해요. 누군가 당신을 배신한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